정치마스터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권력개혁 입법 완료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사실상 완료가 이제 된 셈이지요. 예. 그 검찰청, 그다음에 경찰청, 국정원, 그다음에 이제 이 공수처 요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동안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수많은 적폐들 중에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들을 그 상당히 우선순위의 국정 과제로 삼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정 과제를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었고, 뭐 작년에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의 그 필리버스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현재 준비되어 있는 안을 통과시켜서 출발시키는 것. 예. 제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무리수들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목표였다 예. 하면 뭐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절차적인 그 이 거칠음, 서투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이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큰 그림에서는 오른을 했는데 중간 어떤 과정상 거칠음은 이해해달라 이 말씀이신데. 옳고 그름은 나중에 판단이 예. 될 거고요. 예.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겁니다. 예.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결과가 좋느냐는 지금까지 뭐 꼭 이 사법이나 아니면 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입법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 20몇가지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부동산 파탄 났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도 다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최저임금부터 52시간 다 했고 그 이후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계시고요. 방역 같은 경우도 초기에 보면은 K-방역이라고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 확진자 추적 방식에 이런 조사하고 다 했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이상 풀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결국에는 의료진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다 자기 하고 싶은 다 했습니다. 국시기에 부여하지 않고 다 했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종결을 향해 가지고 백신 접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부터 미국은 백신 접종 시작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를 따지는 것으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항상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책임질 때쯤 되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도 지금 해가지고 뭐가 나아지는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될 것인데 아무리 새 차를 뽑았더라도요. 운전하는 사람 버릇이 나쁘면요. 승차감 진짜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아까 뭐 양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과정의 투박함만을 지적하셨지만은 이제 계속 이 차 타다 보면은 국민들이 계속 멀미 날 겁니다. 자, 권력기관 개혁은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K-방역이나 뭐 부동산 입법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 과정 중이죠. 예. 지금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과정 중이고 실제 뭐 부동산 계속 이야기하지만 초기에 그 들끓었던 그 이 우리의 욕망들이 폭발 직전까지 갔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좀 진정세로 돌아선 부분도 예. 인정을 해야 되고 다 잘못됐다, 실패했다, 결과가 나빴다가 아니고 대부분 과정 중이고 그다음에 뭐 K-방역 또한 야당에서 특별한 대안 없이 그 적극적으로 오히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은 지지했던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그래서 모든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눈에 툭 띄게 큰 그 이 획기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은 안 보이는 부분들은 그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정책이 그 투입 대비 즉각 산출이 아니고 투입 대비 그 시간이 좀 지속적 걸리는- 예. 그 산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을 쓰지 않는 이상에 즉각적인 그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이채고가 다 실패했다고 규정하기 이전에 하나하나의 점진적인 성과들을 그 좀 기다리기 불편할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진정세 국면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우리 국민이 어쨌든 뭐 집단적인 사고를 할 때 보면은 결국은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판단했으면은 최근에 그런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국민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걸 줄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눈높이를 낮추라는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가면 우리가 분양시장에서 이번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한 이유는 어쨌든 수도권 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물량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34평 이런 거 일반 분양하면요. 84형이죠. 84형 분양하면은 그거 거의 100대 1 갑니다. 일반 분양하면은. 그 정도로 수요가 있는 곳이고 그런 주택을 많이 공급해달라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답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13평짜리 이제 그 임대주택 가가지고 아, 여기 4명이 살 수 있겠네요.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자, 국민들의 수요는 그 정도 되는 신축 34평짜리 아파트 정도를 많이 공급해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거기 가가지고 뭐 국토부 장관이라는 분은 금방 지어지는 거 아니니까 빵이라는 금방 만들 텐데 이러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가가지고 13평짜리 여기 4명 살겠네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다운그레이드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 이런 식의 정책 목표를 세웠습니까? 일단 그 4명 살겠네요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 그 청와대에서 분명히 오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혼재되어서 논의를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약간의 말실수들, 그다음에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표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체가 예.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선을 긋고 뭐, 가야 예. 될 필요가 하나하나 있죠. 정책에 저는 대해서는 잠깐만 예. 청와대 해명이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형이었기 때문에 그게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질문형으로 살 수 있습니까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그 비슷하다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질문형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구조가 안 됩니까? 저는요 그것도 그럼 비판할 수 없어요. 근데 좀 비판할 겁니다. 그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질문형인데요 이렇게 해명했으면 더 분노를 사겠죠. 뭐그 비판할 수 있는 영역과 비판할 예.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대통령의 어떤 행위든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채구가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그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채구의 그 관점과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느 위치에서 어디를 쳐다보느냐를 가 모든 차이의 근원인데 그 근원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저는 싶은 이게 약간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또 지금 와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거 보면요. 결국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또 이제 표현의 자유보다는 뭐 그걸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MBC라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수십만의 시청자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자유인데 반대로 탈북자가 본인이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겨서 탈출한 탈북자가 북한 정권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전단지 날리면은 그거는 징역 3년 이하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게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반론하시죠. 똑같이 예. 이 남북 관계의 문제를 그 조율하는 정권의 담지자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히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정부가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도 공히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못 치고 나갔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이 평화체제 안착이라는 영역에서 쳐다보니까 계속해서 북한이 심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을 그 10여 년을 지켜본 결과 이제는 이 부분 정도는 제한을 해야 되는 것 그럼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쪽은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이 어떤 그런 행위들이 그 표현의 자유 부분 말고 그런 행위들이 남북관계에 악영향,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어떤 판단인데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당연히 북한 측의 주장이고요. 예. 우리들의 최고존엄을 모욕했으니까 너희랑 외교 안 하겠다. 이게 상대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북한은 공영 매체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럼 지적을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 지적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노동신문 보면은 매일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태용 의원도 지적했듯이 간에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 한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오히려 논점이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대안을 찾아보다라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박근혜 정부가 고민했다는 지점도 그런 지점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야 되지만은 접경지 주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모습은 좀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는 지금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날리는 장소 같은 것을
예고하고 날리면은 북한이 거기다 대고 다시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고하지 말고 날려라. 당신들이 예고하고 날리는 거는 오히려 후원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예고 안 하고 날리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표현의 자유도 지키면서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가 방송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건 되고 그다음에 왜 거기 그 탈북자가 김정은 욕하는 그 전단 날리면은 그 사람 왜 징역 3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굴종이냐, 네. 안 그러면 그 관리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또 관점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쌍둥이 둘이가 싸웠어요. 근데 그 언니한테 동생이 계속해서 욕을 하고 대들어. 그러면 똑같이 치고받고 싸울까? 안 그러면 언니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안고 달래고 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데 달래고 가면 언니가 굴종인 거고 그리고 맞부딪혀서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면 정상적인 거고 이건 아니거든.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 현재 정부가 북한을 관리하는 방법과 그 이 정책에 있어서 태도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걸 자꾸 굴종이라고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그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건 충분히 뭐 형 또는 언니 또는 뭐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관리하고 품고 하면서 저들의 도발들을 최소화시키고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점에서 차이지 그걸 집중적으로 비난할 내용은 대북 전단으로 인권 운동하는 그 탈북자는요 이미 우리나라가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넘어온 우리 국민이고요 지금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적성 집단입니다. 둘 중에 누구를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될지는 생각해 봐야죠. 두 분 예. 양 의원님 말씀대로 관점의 차이들이 예. 정확히 드러나는 것 한 같은데. 가지만 말씀하시죠. 저도 정리를 할게요. 지금 대북 전단이 그 전체 탈북자의 이름으로 그 발송되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그 이름으로 발송되고 그리고 극소수의 그 대북 전단의 주체들에 대한 상업적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채구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탈북자 전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면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채우 제가 하나만 네. 뭐 계속 하면 이것도 너무 세부적인 문제인데 하나만 여쭤보고 예.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 어떤 그 행위가 그 표현의 자유랄까 그런 관점의 차이는 제가 분명히 이해하겠는데 네. 그 행위 자체가 북한의 인권이나 남북 관계나 어느 부분에고 하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위 자체는 도움이 안 되지만 표현의 자유니까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둘 다 가능한 얘기라 보고요. 예. 실제 탈북했던 분들 보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정보를 알 수 있었던 분도 있고요. 다만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단순 비방이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날아갈 때도 있죠. 그건 저희가 내용을 보고 원래 겸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뭘 할 자유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저희한테 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뭐 제보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아주 진실될 필요도 없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꼬깃꼬깃 써왔다 해가지고 저희가 중요하게 안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그 형식보다는 오히려 그걸 할 자유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네. 다만 오히려 아까 하태경 의원이 한번 지적했던 것처럼 그분들 중에서 아까 양 의원님도 언급하셨듯이 목적성에 있어가지고 후원금을 노리고 공개 행사를 크게 해가지고 어디서 날린다 이렇게 하고 막 영상 그런 건 찍어서 막을 수 보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 실질적인 효과에 비해 가지고 안전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하지만 걸 법으로 막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법에 있어가지고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용을 보기가 어렵고요. 예. 형식에 있어가지고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예. 것인데 저는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명백하다 봅니다. 저희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제어하는 거는 그건 상당한 법으로 제어는 그것도 해서는 안 헌법 된다. 권한의 침해입니다. 그거는. 예. 뭐 얘기 그만하시죠. 네. 예. 자, 어제 논란이 된 걸 언급하려고 제가 넘어가는. 자, 팩트가 해석이 다른 게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공수처 과정에서 이제 해준다 그랬더니 완전히 돌아섰다. 자, 여당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팩트 부분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검사 안 된다. 예. 공수처장 검사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예. 이제 그 부분. 그다음에 공수처장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의 코드에 맞춰서 앞장서서 설칠 공수처장을 뽑을 요량이다. 이렇게 표현. 예. 앞장서서 설칠이라는 표현.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해석 이전에 10일 날 한 이야기예요. 예. 그죠?
그리고 10일 날 2시 이전에 하고 통과됐어요. 네. 그리고 이걸 13일 날에 들고 나왔어요. 통과되기 직전에 해야 되는 이야기였죠. 하려고 하면. 예. 근데 이걸 뒤늦게 13일 날 들고 나오는 이 시점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여당에서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그 의도를 첫 번째 검찰 출신 안 된다 하더라. 검사 출신 안 된다 하더라. 이 부분은요. 현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그 이 갈등 프레임으로 한국 여론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검찰을 좀 더 흔들고 실질적으로 검사들의 좀 더 조직적인 저항 또는 반항을 이 자극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로 이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앞장서서 설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 집권 여당에서 어떤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처를 상당 부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누구든 그 현 정부에서 이 추천위에서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공수처장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춰서 앞장서서 설칠 공수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미래 공수처장과 현재 검찰 조직에게 계속 이 자극을 하고 국민들을 자극하는 정치적 노림수를 분명히 깔고 했다. 사실은 공수처법 통과되기 직전에 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예.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설치되는 이유가 어쨌든 검찰이 어쨌든 뭐 스스로를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조직을 분리시켜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공수처랑 검찰이랑 수사 기법이 다를까 하면 그건 아니라 봅니다. 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수사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 그대로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중국집을 새로 여는데 중국집 주방장 출신은 절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중국집을 차리는데 중국집 주방장 출신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 아니 오히려 지금 분명히 보면은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검찰 출신은 공수처에 발돋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만 얘기하는 것이지 과연 그럼 이 조직이 들어섰을 때 적절한 수사력을 갖출 것이냐. 예. 예를 들어 이 사람들도 이제 고위공직자 중 나쁜 사람들 잡아야 되는 것인데 검찰 출신이 아니라 그럼 판사 출신이 가가지고 무슨 수사를 할까요? 그 사람은 평생 수사가 아니라 판결 내리는 일하는 여당의 얘기는 사람인데.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예. 여당의 얘기는 그 전체 구성원을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처장이니까 이 검찰의 권한을 제약하기 위한 조직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면 좀 제약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장이요. 예. 공수처장이 지금 공수처 검사 상당수의 인사권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조직의 방향을 이제 왜냐하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실제 가동 과정에서 많은 방향성을 정할 겁니다. 수사의 원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 체계 같은 것들. 그래서 여당이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검찰을 예.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장으로 앉아 있는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중국집 차리는데 중국집 경험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딴 일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중국집 새로 차리는 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검찰 중에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보면은 아니 이번 정권과 코드가 잘 맞는 검찰 측 인사도 있다. 네? 그런데 절대 검찰 측 인사는 안 돼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누군가를 낙점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이제 제가 뭐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언급 안 하겠지만 두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의 공수처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이채구가 이야기하는 전제야.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김태년 의원은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논란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조영 대표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검사 배제 지금 이런 그 논리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뭐 조영 근데 다른 부분은 원내대표가 모르겠는데 여당의 원래 이채구한테 입장이 영향을 미친 거 맞아. 검찰은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나요? 그 아니요, 여당의 일단 그 일반적인- 부분에 예. 대해서 지금 이 정부 여당과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수사 기법이 다를 수는 없겠죠. 수사 의지는 분명하게 다르죠. 그죠? 그 수사 의지가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조직의 생명, 그래야 그 조직이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검사가 23명이 들어갑니다. 그 조직에. 네. 그 검사 23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그 공수처장이에요. 그러면 23명의 검사에서도 다 위계와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예. 그죠? 꼭대기에 대통령이 그 경제를 잘 알면 경제가 잘 풀리고, 그죠? 대통령이 정치를 잘 알면 정치가 잘 풀리고 하는 전문성은 있어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좀 다 달라서 예. 그렇지만 분명히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관리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의지에 대한 이 강력함, 이 부분들이 공수처장의 이 자격 요건에 있어서 제1과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수사는 검사가 해요. 23명 검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사를 누가 관리하고 그들에게 수사의 의지를 불어 넣을 것인가, 이 부분들, 자, 검찰 조사해. 그리고 군 내부에 그 비리 조사해야 하는데 군 검찰은 그 군이라고 안 하고 검사는 제 식구라고 안 하고 했던 그 수많은 사례와 국민들의 분노가 누적되고 축적되고 쌓여서 시대적으로 수십 년 동안 지금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 공수처장이 검사하면 어떻고 판사하면 어떻고 변호사하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데 검사는 안 되라고 하니까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뭐야, 우리는 또 배제시키는 거야? 하면서 기본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조직 주장을 또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 않았다는데, 그런 표현을 안 썼다는데, 그리고 애초에 그런 생각도 없는데. 저는 근데 꼭 그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양 의원님 이건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이 다른 부분에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추미애라는 판사 출신 아주 정치 경험이 오래된 장관을 앉혀가지고 검찰을 통할하게 해봤더니만은 지금 봤을 땐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인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본인에게 반기를 들고 사퇴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사법적 지식이 부족하겠냐? 전혀 아니죠. 사법고시 옛날에 몇 명 안 뽑을 때 되신 분이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정치인으로서 중량감도 있고 정치 경험도 오래되시고, 그런데 가가지고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검찰 조직이 통할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무리수를 많이 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사달이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잡으러 가는 게 공수처라고 한다면은 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추미애 장관을 돕는 지금 검사들도요, 아까 말했던 중간급 간부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 많아요, 전부 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결국엔 추미애 장관의 통할 밑에서 제대로 일 못하고 지금 이제 퇴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네. 이창호가 좀 큰 덩어리를 자꾸 놓치고 작은 사례로 큰 덩어리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저하고 계속 부딪히는 부분인데, 자, 고인 썩은 물에 아무리 우리가 산소를 투입하거나 그다음에 세정액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고인 썩은 물에서 끊임없이 악취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 고인 검찰, 고인 권력들을 새롭게 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짧게 조국, 그리고 짧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예. 시간이 오늘 제가 거의 다 됐는데요. 예. 예.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은 좀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짧은데 다음에 듣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